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에스토니아 팀은 4번의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친 곳입니다. 벨라루스 팀은 역시나 플레이오프를 노릴 상황은 아니며 토니아 팀은 유럽 중상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확실하게 느끼는 이번의 월드컵 예선으로 예상을 할 수 있으며 벨기에를 상대로 2골을 뽑아내긴 하였지만 대패를 하였고 홈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웨일스 원정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경기력으로 승점을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바실리에프와 크레이다 등이 중원에서 경쟁력을 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기대를 모은 플로라 탈린 소속 사피넨과 마르쿠스 품 등이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벨라루스 팀인데 벨기에와 체코 등 강팀을 상대로 하여서 한 골차 승부를 하는 등 나아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벨라루스에 있어서 사치프코와 라크마나우 등이 중앙에서 수비를 잘 책임을 지고 있는 클리모비치는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중으로 리사코비치도 언제든지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벤치에서는 스카비시가 교체로 들어와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 모두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지키는 게임을 할 필요는 없을 듯 싶으며 승점 1점을 노릴 상황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공격 시도로 골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에스토니아 프렌을 가져간다는 점인데 홈에서 아직까지 승점을 따내진 못하였지만 9월 일정에 있어서 웨일리스전 무승부와 벨기에전 이득점 등에 있어서 서서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벨라루스 중원을 상대로 하여서 바실리에프가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를 할 것이기 때문에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벨라루스 팀도 사츠프코와 시바초우 등 최종적인 수비가 조직력과 맨마킹 모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쉽게 내주진 않을 듯 싶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토니아 벨라루스에 있어서 1무 3패로 2조의 최하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벨기에, 체코, 웨일즈 등 강팀들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에게도 지난번에 3월 처음 열리게 된 경기에서 4대2로 참패를 하였습니다. 잇따른 참패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웨일즈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로 3연패에 대한 사슬을 끊고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에스토니아 팀이 승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하면 축구의 벨라루스전이며 4대2로 원정에서 참패를 했을 당시에 주포 아니에르가 2골을 터뜨리게 되면서 경기를 뒤집었지만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이 되었던 웨구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리고 결국에는 내리 실점으로 참패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홈경기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핵심 멤버들이 큰 이탈이 없이 소집이 된 가운데 주력 공격 자원들인 바실리에프, 아니에르, 제노프 등 당시의 맞대결에 빠져있던 주력의 공격 자원들도 돌아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벨라루스의 샤피난의 부상으로 이탈이 된 손실은 아쉽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제노프가 돌아왔다는 점에서 공백은 충분하게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에스토니아와의 처음의 경기에서 대승으로 좋은 출발을 하였던 벨라루스 팀은 이후에 내리 4연패에 빠지면서 전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안방에서는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였지만 원정에서는 극명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에스토니아전에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소집이 된 엔트리에서 에스토니아와의 대승 경기에 출전을 하였던 선수들이 상당수 부상 등으로 인해서 제외됨에 따라서 이번에 소집된 멤버진들의 A매치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풀전력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당시에 활약을 하였던 공격 자원인 리사코비치, 에봉, 야물루스키 등은 합류를 하였는데 수비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됨에 따라서 A매치 10패 미만의 선수들이 다수 차출이 되어서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 팀은 조에서 5위로 승패패무 현재의 승점 1점으로 조에서는 최하위의 자리를 하고 있으며 2위 체코와 승점 6점 차인 상황에서 빠르게 분위기 반전이 꼭 필요한 팀입니다. 가용 전력을 100% 활용을 하여서 성과를 내겠다는 심산으로 공격력이 나름 준수한 곳이기도 하며 지난번에 벨기에 전 이득점을 올렸을 때를 상기하면 상당히 빠른 공격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팀은 지난번에 4에서 6라운드 전패로 순위를 치고 올라가는데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공식전의 5연패로 팀 에너지 레벨이 매우 떨어진 상태로 근소 전력 우세를 갖추긴 하였지만 낙승을 기대를 하기는 힘든 곳입니다. 이 팀은 공격에 대한 기복이 무척이나 큰 곳으로 공격진의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널뛰기마저 상당한 곳입니다.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축구 과연 어느 곳이 승리를 따낼 수 있을까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